고전시가 11강입니다. 고전시가 11강이고요. 혈중방어 인보르라는 작품과 자술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내용 어렵지 않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와 나를 보시면 가와 나는요. 이러한 갈래를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는 한시. 가와 나와 같은 갈래를 한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자로 쓰여진 시를 한시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한시의 기본 구성 단위는 기승전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소프트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가볍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설명하는 깊이에 따라서 부연 설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중방어 인부르는요. 여러분들 필기노트 보시면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놨거든요. 볼게. 이규보라고 하는 작가가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요. 친구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보 왔다가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고 싶었는데 친구 집 주변에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 주변에 있는 눈의 위에다가 이규보가 자기 이름을 적어놔요. 뭐 규보 왔다가 눈 위에다가. 근데 그 눈 위에다가 적는 행위도 결국 내가 너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쉬워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해수욕장 가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데 가면 또 젖어있는 모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막 낙서하죠. 그럼 빨리 사진 찍고 파도 들어오면 다시 그 낙서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화자가 눈 위에다가 규보 왔다가 나 너 못 봐서 아쉬워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눈이 덮어지면 결국 그 메모도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람아 제발 불지 말아줘. 친구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까지만 이러면서 끝나요.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필기노트 보시면 오원절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설중방어 인보를 보시면 한 줄당 한자가 몇 개 나와 있냐면 5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걔를 5원이라고 하고요. 4줄짜리니까 걔를 절구라고 하면 됐어요? 한 줄에 한자 5개 5원, 4줄이니까 절구 되니? 그럼 미리 보자. 자술. 한 줄에 한자 몇 개야? 한 줄에 한자? 자술이야. 7개죠. 그럼 얘는 5원이 아니라 7원이라고 할 거고요. 4줄이니까 똑같이 절구라고 한다고. 됐어? 그 5원 절구, 7원 절구가 뭔지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술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본문 갈게요. 눈빛이 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 그대로 스노우죠. 눈.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종이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얘들아 생각해봐.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하얀색이니까 이 글을 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빗댔죠. 맞아요? 만약에 요리사한테 가서 눈이 하얀색이니까 어디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요리사는 종이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뭐 소금, 설탕 이런 걸로 말하겠죠. 맞아요? 결국 이 글을 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눈빛을 종이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필기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규보라 그 종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종이와 관련된 직업이나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칠판도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국수이가 저한테 선생님께서는 눈이 하얀색인데 어디에다가 빗댈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나 화이트보드라고 말하면 이건 제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이트보드에 빗댈 거라고. 됐어요? 화면에 뭐 의사나 약사한테 가서 하얀 색깔을 어디다 빗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뭐 마스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알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희길래 채찍 들어 채찍 가로쳐 보시면요. 옛날 남자들이 채찍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 길을 갈 때 말 탈 때 말을 때리죠. 채찍 갖다가.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채찍이라고 하는 소재를 알 수 있는 건 시적 화자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됐어요? 화자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말 타고 온 거죠. 가벼운 거리 걸어갈 거고요. 들어서 밑줄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그러면 나의 이름을 그 눈 위에다가 적은 이유는 내가 너를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너를 보지 못해서 아쉬워. 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밑줄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밑줄 쳐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화자의 친구를 만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이 전달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죠. 바람아 너가 불면 내가 쓴 글자가 지워지니까 불지 마.
나는 내가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전달하고 싶어가 될 거야. 됐어? 그럼 그분을 그대로 이어서 마지막 줄 밑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그럼 이것은 화자의 소망이자 화자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할 수 있는 화자의 소망은 친구에게 나의 아쉬움이나 또는 친구에게 나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이거. 됐죠? 자술 가겠습니다. 자술도 어렵지 않은 작품이에요. 왜 어렵지 않냐면요. 자술의 화자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첩이야. 첩. 조선시대에는요. 축첩 제도라고 해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100명의 여자랑 결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제가 100명의 여자를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한다면 100일 사이클을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그럼 1번 여자는 100일 뒤에 만나요. 그럼 1번 여자는 저를 계속 100일 동안 기다리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이 여자는 복수공방할 거야. 혼자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그리움이나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이 자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가겠습니다. 근래는 요즘이죠. 요즘에 안부 동그라미.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뭐하니까 걱정되니까 상대방이 궁금하니까 안부를 묻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국승이를 엄청 싫어한다면 국승이가 어디서 뭐 담배 피는지 어디 술 먹는지 꼬라 박았는지 제가 알 바가 뭐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겠죠. 됐어요? 는 어떠하신지요? 얘들 1, 9 전체 묶어보세요. 근래 안부는 어떠하신지요? 1, 9 전체를 묶어보시면 1번 잘 봐. 내가 오늘 현지를 봤는데 다음날 현지의 안부를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어제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럼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1번 임과 이별한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 임과 이별한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 2번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니까 안부를 묻는 거야. 그럼 결국 2번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대상에 대한 그리움. 사창 가로쳐 보실까요? 사창은 여자집이라고 여자의 방. 그러면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게 여자의 방이니까 사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창에 달 떠오면 달 동그라미 밑줄 하도 그리워. 그럼 잘 봐. 달이 떠오르면 하도 즉 너무너무 그립대요.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랑 헤어졌을 때 낮에는 좀 괜찮아.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하호 하고 놀면 괜찮을 거야. 텐션도 좋고요. 그죠? 근데 혼자 있는 밤이 되고요. 주변이 더 조용한데 달만 덩그러니 떠 있어요. 그럼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정서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달이라고 하는 건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존재가 될 거고 하도 그리워 뒤에다가 가로 여시고 잠을 자지 못해요라고 적어보실까요? 그게 현대어플이가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사창의 방에 즉 나의 방에 달이 떠오르면 너무 그리워서 잠을 자지 못해요. 이런 게 되겠죠. 꿈속 넋이라고 나와 있는데 꿈 동그라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작품에서 꿈이라고 하는 소재는 항상 똑같은 의미예요. 1번 임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죠. 송민국, 삼인국이 나왔던 것처럼 그죠? 항상 그럽니다. 항상 임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 2번 화자는 현실에서 임을 만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현실에 못 만나고 있죠. 따라서 2번 현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넋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면 이 넋이 영혼이라는 뜻인데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가시리 배웠잖아. 가시리에서 셜온님이라고 했을 때 그 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주체를 임으로 보느냐 주체를 화자로 보느냐. 그것처럼 이 넋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필기노트 보세요. 필기노트 보시면 1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 1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분신. 2번 꿈에서 만난 임. 꿈에서 만난 임.
그럼 1번으로 해석하냐 2번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자취 흔적이 있다면 면이라는 글자 체크해 보시면 가정법이죠. 면이라는 글자 가정법이죠. 문 앞에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으리. 여기는 네모 치시고요. 필기노트로 볼게요. 여기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필기노트 보시면 1번 돌길이 모래로 변한다? 그럼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법이라고 하는 포인트도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돌길이 모래로 변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원하는 거죠. 그죠? 간절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제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학수고대라고 설명하죠. 학수고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죠. 근데 얘를 뭐 모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뭐 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와도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필기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학습 분량이고 여기까지가 자소리란 작품이었습니다.